안녕하세요. 우리 4세대 실손의료비 주제로 오늘 교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1, 2세대 실손의료비를 기존에 판매해 왔고요. 얼마 전까지는 3세대 실손의료비를 판매해 왔는데요. 현재는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비라는 실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측 하단에 봐보시면 이런 담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에 해당하는 상해급여 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질병급여 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두 가지 담보가 기본형 그 보통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특약형으로 상해 비급여 5천만 원과 질병 비급여 5천만 원, 여기에 3대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해서 이 세 가지 특약을 더 넣어서 모두 5가지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우측 기존과 현재의 실손의료비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존의 1, 3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해서 가입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였음에 비해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는 상해 급여 5천과 비급여 5천을 합산하면 1억이 되고 질병도 마찬가지로 각각 합산하면 1억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실손 의료비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었음에 반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는 가입 금액이 1억이나 된다라는 부분을 특장점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3대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1,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손해율 때문에 이렇게 3대 비급여는 별도로 빠졌는데요. 현재 4세대도 우리 3세대와 마찬가지로 도수치료비 350만 원, 주사 250만 원, MRI 300만 원으로 가입금액 한도가 정해서 3대 비급여는 별도로 빠져 있음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3세대와 4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회시마다 병적 완화 효과 등을 확인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하나요? 연간 최대 40회를 플러스해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이 되도록 아무래도 모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았고요. 주사의 경우에는 항암제나 항생제나 희귀 약품을 사용한 주사료는 이 주사비 250만 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해질병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이 되도록 그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보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금이 급여와 비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3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 3세대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실손의료비도 있었고요. 10%에서 20%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음에 반해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원식 공제금액을 특히 봐보시면 급여의 경우에는 병원 의원급은 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이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비급여는 3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보장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그때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신실손 의료비, 4세대니까 이제 5세대가 되겠죠. 5세대, 6세대 신실손 의료비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 전환용 실손 기존의 1, 2, 3, 4대 전부 다 4세대 전환 가능합니다. 그 보장 변경을 봐보시면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선천성 뇌질환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책이었는데 태아에 한해서 현재 4세대 실손의료비는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걸로 인정된 피부질환이나 비만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면책이었음에 반해 현재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 부분에 하나여 보장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와 무사고 할인 제도가 새롭게 새로운 장점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뒷장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 차등제는 급여 담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비급여 담보에 대해서만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무사고 할인은 직전 2년 동안 무사고 시에 전체 보험료의 10%를 다음 1년 동안 할인해주는 혜택인데요. 이거는 급여, 비급여 모두 해당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죠. 그리고 이 보험료 차등제와 무사고 할인 제도는요,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할인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비급여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통해서 최대 15%포인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험료 차등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만 해당이 되고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서 할인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먼저 보험료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으면 다음 해 5%를 5% 내외로 할인을 해주고요. 100만 원 미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 100에서 150은 100%, 150에서 300은 200%, 300만 원 이상은 300%의 할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차등제 적용 예외 대상을 봐보시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장기 요양 대상자 중 1등급, 2등급 판정으로 받은 비급여 의료비 등은 이 요율 산정 시에 보험금 지급 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이런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무사고 할인 제도를 봐보시면 2년간 무사고 가정 시에 무사고 2년 차에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이 되어서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약 5% 내외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사고 3년 차가 되면요. 이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당연히 받고 무사고 할인 제도를 통해서 급여와 비급여 둘 다 보험료 할인을 10% 받을 수 있어서 합하면 최대 15%포인트까지 할인 적용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병원에 자주 가시는 고객이 아니라고 하면요. 무조건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을 하셔서 그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한 3년 이후부터는 보험료도 할인을 받으시다가 그 다음에 또 5세대 실손의료비가 나오게 되면 더 저렴한 5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상 예시를 한번 같이 봐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번 의료비 봐볼게요. 먼저 괄호 1번입니다. 총 50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한 고객입니다. 급여 200, 비급여 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아시다시피 급여의 20%, 비급여의 30% 본인 부담금 발생해서 본인 부담금 130만 원을 제외하고 500 빼기 130으로 해서 37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총 100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급여 200, 비급여 8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도 급여의 20%, 비급여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제외한 총 72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총 30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했는데 급여 100, 비급여 120, 비급여 주사비용 80만 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급여 20%, 비급여 30%, 비급여 주사도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제외한 300만 원 중에 22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라는 부분. 이번 의료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통원 의료비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시죠. 상급 종합병원과 의원을 구분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급 종합병원 1회 방문으로 외래 13만 원, 약집이 5만 원으로 총 18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한 고객입니다. 급여 6만 원, 비급여 7만 원, 약집이 비급여 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급여 6만 원에서는요. 본인 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4만 원이 보장이 되는데 급여 2만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급여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20%중 큰 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비급여 12만 원에서는 3만 6천 원을 제외했는데 얘는 비급여 3만 원과 30%중 큰 금액 30%가 더 크니까 30%에 해당하는 3만 6천 원을 제외한 8만 4천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본인 부담금 5만 6천 원 빼면 총 보상 금액은 7만 8천 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은 의원 사례인데요. 의원 1회 방문을 해서 외래 9만 원, 약제비 3만 원,
총 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급여 3만 원, 비급여 6만 원, 약대비 급여 3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급여 6만 원 빼기 20%에 해당하는 12,000원으로 48,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비급여 12만 원은 이거 못하는데요. 비급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에서 3만 원과 30%. 그래서 3만 원이 더 크니까 6만 원에서 3만 원을 빼고 3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이 되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 4만 2천 원에 2천 원을 제외한 총 보상 금액은 12만 4천 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시면 고객들 안내하시기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요. 네, 실제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많이 보고 계신 거죠? 이번 의료비 본인 부담금 보상 예시를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급여와 비급여가 이제 구분이 되고요. 급여의 공담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129만 원과 전액 본인 부담 만 원을 더해서 급여 130만 원, 비급여 부분은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이게 다 합산해서 비급여 7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합해서 2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급여의 130만 원의 20% 본인 부담금, 비급여 70만 원의 30% 본인 부담금으로 26만 원 플러스 21만 원을 47만 원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200 빼기 47에 153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입원 의료비 본인 부담금 보상 예시인데요. 이번에는 2668 코드 병적 비만 진단을 받은 고객입니다. 5일 입원을 했고요. 제가 굳이 병적 비만 진단 코드 받은 고객의 진단서를 같이 가져온 이유는 과거 1, 2, 3세대 실손 의료비의 경우 비만이 다 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세대 실손 의료비부터는 이 병적 비만 2668 코드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금액인데 현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꼭 기억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본인 부담금 제외한 지급되는 보험금 계산을 한번 이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비 주요 사항 히스토리와 상품 구조인데요. 우리 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VOC 또는 질문들을 순위를 매겨서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팀장님도 잘 대답해주고 계시겠지만 고객 응대를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저랑 같이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이 이런 거 참 많이 물어보죠.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반영되는 요인이 뭐냐, 보험료가 왜 오르냐, 갱신될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령 증가분과 두 번째는 손해율 때문이다. 뭐 여기 의료 수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면 고객도 이해도 못하고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연령 증가분과 보험회사 손해율 변동 때문에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1, 3세대와 4세대의 차이점은 이 손해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과거 실손 의료비가 지금 판매하는 4세대 실손 의료비보다 손해율이 더 높기 때문에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4세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갱신 도래 시에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나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령 증가분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손해율 부분은 정확한 손해율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갱신 시에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험회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4세대 실손 의료비의 경우 2024년 7월까지는 갱신 시 연령 증가에 따른 상승분만 보험료에 반영이 되고 이 손해율, 위험률 상승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갱신이 덜 된다. 보험료가 덜 오른다. 왜냐하면 이 손해율에 대한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객님 4세대 실손 의료비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급여 보험료도 갱신 시 할인 할증 적용이 되나요? 앞에서 보셨죠? 이 할인 할증은 비급여에만 적용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질문. 이것도 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재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거 재가입 전환식이나 재가입 시기를 놓쳐서 곤란을 먹는 경우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세대 실손의료비는요. 자동 재가입이 됩니다. 장기 입원이나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혹시 놓치더라도 기존 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무장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계약자와 연락이 닿는 시점에는 재가입 청약 절차를 거쳐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 치료력이 있는데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1년 이내 정신질환 진료 이력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내 정신질환 외에 치료력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심사를 한번 탑니다. 하지만 심사를 하고 다 받아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환 시 상해 또는 질병 중 한 가지 담보만 분리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담보의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가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치료 기간 중 계약 전환 시 보상은 구실손과 4세대 실손 중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구실손이겠죠. 계약 전환 전 계약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고 하면 구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가보실까요? 보험금 지급, 사고 이력은 누적되어 반영이 되나요?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할증이 300%가 된 사람도요. 그 해에 한 해 동안 보험금 탄 이력이 적거나 없거나 하면 30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인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옛날 내가 옛날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비 과다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 와서 손해율이 높아져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올랐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신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설정된 세대의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시는 게 갱신되는 보험료 인상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는 보험사별로 모두 동일한가요? 상품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보험료율, 그러니까 보험료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회사 실손의료비가 장점으로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네이버에 뉴스 기사에 DB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비 뭐 갱신료율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뭐 H사나 L사, 흥국이나 롯데 이런 하이사들보다 갱신되는 폭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작습니다. 그래서 갱신될 때 좀 덜 갱신된다라는 장점을 전국에서 업계에서 어,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그런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험 대리점들 봐보시면요. 종합형은 좀 싼 흥국이나 롯데 이런 데로 가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만큼은 D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만큼은 DB손해보험이 최고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술 세션 참석하지 못하신 팀장님들 위해서 이렇게 다들 퇴근하신 사무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가능한 고객 방문으로 인해서 귀속 세션에 참석하지 못하신 팀장님들도 교육 내용들을 다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녹화해서 다 공유 드릴 테니까요. 적어도 이 녹화 부분만큼은 우리 팀장님들
한 번씩 꼭 들어서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찍고 있는데 네, 보이시나요? 쭉 가보시면 지금 다들 퇴근하시고 저쪽에 서정아 팀장님만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영업활동 잘 되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